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70살이 넘으면 끝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70살이 넘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있는 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계획 없이 돈을 쓴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계획 없이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봅니다. 급하게 필요한 것부터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남는 돈은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카드값이 나와서 깜짝 놀라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당황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월급의 20%는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이것을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30만 원을 따로 빼놓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랍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2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식비로 얼마, 교통비로 얼마, 통신비로 얼마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10%라도 좋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생활하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가계부를 써보세요. 한 달만 써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입니다.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 작은 돈을 무시한다. 1,000원, 2,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돈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4,000원.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도 한 달이면 12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담배는 어떤가요? 한 갑에 4,500원이라고 칩시다. 하루 한 갑씩 피우면 한 달에 13만 5천 원, 1년이면 164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280만 원입니다. 웬만한 전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배달 음식입니다. 요즘은 배달 앱이 편해서 자주 시켜 먹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중국 음식 2만 5천 원,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시켜 먹어도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작은 돈들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낭비가 쌓이면 큰 가난이 됩니다. 부자들은 작은 돈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작은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부자들도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매일 카페에서 사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 내려 마시거나 사무실에서 마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진부한 말 같지만 이것만큼 진리인 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돈을 아끼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커피값, 담배값, 술값, 배달음식비 이런 것들을 한 달만 계산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돈을 모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70살이 넘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세요. 세 번째 습관, 투자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잃을까봐 무섭다. 나는 잘 모른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짜장면 가격이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입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으로는 같은 1천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0년 전에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1천만 원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정기예금, 적금, 국채, 안정적인 펀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연금 저축도 좋습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5세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증권사 세미나도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셨죠.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3천만 원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유자금의 일부만 투자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요.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 건강을 소홀히 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다. 이런 말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뒷전으로 미룹니다. 아프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뭐하러 건강검진을 받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곧 경제력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나가고 건강하면 계속 일할 수 있고 건강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식이요법과 가벼운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드는 비용이 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병증이 생깁니다. 신부전, 망막증, 신경병증이 생기면 투석을 해야 하고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듭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이 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부자들은 건강에 투자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담배를 끊으세요. 술을 줄이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것이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배우기를 멈춘다.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배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배우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은행 업무도 쇼핑도 병원 예약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손해를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은행에 가면 창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3,000원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하면 무료입니다. 할인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앱을 이용하면 10%,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정가를 내야 합니다. 부자들은 평생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알려줬대요.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버십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도서관에 가면 무료 강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번째 습관, 남 탓을 한다. 운이 나빠서 그래. 집안이 가난해서 그래. 학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 탓, 사회 탓, 운 탓을 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남 탓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발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불평하는 시간에 해결책을 찾으세요. 남을 원망하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세요.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70살이 넘어서도 가난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7번째 습관, 관계를 소홀히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 사람들 만나면 돈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요? 외로울 때 누구와 이야기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까요? 좋은 관계는 인생의 자산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관계에 투자합니다.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과 소통합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좋은 정보도 나옵니다. 좋은 일자리 정보, 투자 정보, 건강 정보가 관계망을 통해 흘러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힘을 모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매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이웃들과 잘 지내셨어요. 명절 때마다 떡을 돌리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이 아프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병간호도 하고 식사도 챙겨주고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평생 베푼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라고요. 관계는 은행 통장과 같습니다. 평소에 정을 쌓아 놓으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자산이 됩니다. 자식들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들,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습관 기억하시나요? 계획 없이 돈 쓰기, 작은 돈 무시하기, 투자하지 않기, 건강 소홀히 하기, 배우기를 멈추기,
남 탓하기, 관계 소홀히 하기. 이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70살이 넘어서도 가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